성공하는 운동을 계획하는 법.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물론 운동이라 함은 모든 운동의 종류를 어우르는 포괄적인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종목 운동이 되었던, 또는 그저 내 몸을 컨트롤하는 그 어떤 움직임이 되었던, 세상의 모든 운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 시발점이 되어준 모티베이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몸을 가진 어떤 일을 보고, 또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는 또 어떤 선수를 보고 등등 어떤 포인트가 자극제가 되어서 그 운동을 시작했을 텐데요. 대부분 그것이 실패나 부상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물만을 보았거든요. 물론 결과 없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가 저의 가장 경험 어린 지론이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그 과정을 최대한 빨리 심플하게 가고 싶어서 뭐뭐 하는 법, 빨리 하는 법, 뭐뭐를 빠른 시간 안에 하는 법 등등을 검색하겠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공유해 놓았음에도 그 과정을 다 보려는 자세는 잘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몇 달 하면 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 질문이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 친구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또 정말 신중히 생각해보고 진중하게 배우려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라도 어떤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막연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전제에 붙이고 가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운동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몸에서 이해한 뒤에, 머리에서 그 뒤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반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반은 몸으로 부딪히고 어느 시점에 당신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이 사람이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뒤통수를 빡 치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먼저 이것저것을 건드려 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건드렸으면 적어도 2년 이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어느 정도 타고난 저 또한 한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씩이 걸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과 클래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도, 그래서 매번 이해가 팍팍 될 수도, 또는 쟤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진행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력은 몸에서 하는 이해이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릅니다.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노력 중 하나고, 열심히 하고 열의를 가지고 덤비면 덤빌수록, 그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심리적인 업다운이 심해질 거예요. 욕심이 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때려치지 않고 애초에 큰 그림대로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면 되는가?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주제 파악. 이때 그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턱걸이를 20개를 하고 싶다, 드라이버를 350m를 까고 싶다, 나는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그저 예쁜 몸을 만들고 싶다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이죠. 그에 따라 뭉뚱그려 놓으면 너무 복잡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과정의 진도들이 조금은 추려집니다. 쉽게 말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라는 마인드셋이 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도 말해줄 수 없겠지만 이때 각오해야 할 것은 부상이에요. 부상. 턱걸이로 예를 들면 20개라는 목표 아래 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체력, 근력, 상완관절의 올바른 쓰임, 전신 근육들의 올바른 순서대로 쓰이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 다 버리고 오직 20회라는 퍼포먼스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해서 잘 쓰지 못하는 본인의 몸을 과하게 트레이닝하여 20회라는 목표를 향해 간다. 사실 이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것이, 힘을 먼저 키우고 움직임 순서를 잡느냐, 기본 움직임 셋을 먼저 하고 힘을 잡느냐의 차이기에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성격 등등을 고려하여 가야겠지만, 오히려 정석대로의 순서로 가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정말 모든 접근 방식에서의 장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 몸을 인지해가며 급하지 않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계획의 빠르고 효율적인 수정입니다. 1번 항목에서 정확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를 깨부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를 저 우주 끝까지 높게 잡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차근차근 쪼개서 아주 디테일하게 잡는 사람이 있죠. 뭐가 좋을까요? 둘 다 장단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잡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목표 드라이버 350야드 까기, 메타 아니고 야드였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려면 먼저 어느 정도 남들만큼 칠 때까지는 남들과 같은 노력을 해서 쳐야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기록을 내기 위한 매일매일의 훈련에 있어서 나만의 포인트를 정합니다. 찾아보고 정보 습득하고 장비 경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모자란 부위 운동을 또 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그 계획의 포인트들을 다 깨나가는 거죠. 혹시 그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면 다시 생각해서 반성하고 또 재도전해서 될 때까지 또 결국 깹니다. 목표를 지고 끝까지 높게 잡았으면 그 멘탈은 힘듭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지침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목표를 낮게 잡는 이가 있다면 그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인 기록이라는 목표를 잡는다면 그 방법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 파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니까요. 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주제에서 딱 20%만 더 힘든 목표를 잡습니다. 더블로 잡아버리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주 끝에 목표를 정했고 시작했다면 제 기준엔 51%는 성공입니다. 지금껏 포기한 적 없고 그리고 시작했다면 결국 성공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정 포인트까지 진행될 수 있는 주간 계획을 잡아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하루 몇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내 삶이 어떻게 빡빡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어디서 그 시간을 충당할 것인지, 밤잠을 뺄 것인지, 새벽잠을 뺄 것인지, 그리고 일단 그 시간에 노력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또 한 달을 보내봅니다. 사람은 엔간해서는 한 달에는 그 시간적인 피곤한 그 루틴에서는 적응을 합니다. 죽을 것 같지 않다면 이제 계획을 수정합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해도 살만하구나 라는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주간의 계획을 잡아봅니다. 그날의 계획들은 상시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라면 다시 주제 파악을 하고 가능한 것에서 또 20%만 조금 무리해서 최종 목표까지 이런 미세 수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최대한 빠르게 우주 끝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해 요소 쳐내기. 이번 항목까지 한두 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까지는 보았다는 말이고 이제 그 방해 요소를 쳐내야 됩니다. 방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 사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쳐내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쳐내면 뭘 먹어야 할지는 본능적으로 몇 자 두드려 보면 나올 거예요. 기록하고 주기를 또 보면 본능적으로 한 1년이면 내 식당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럼 두 번째로 사람. 사람에는 또 주변에 있는 거와 가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술 먹는 친구, 맛집 좋아하는 친구, 정리를 하던 잠시 접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대부분 이제 거구거나 살집이 있는 그런 과거의 제 회원들을 보면 엄마 탓인 경우가 99%입니다. 살 빼달라고 보내놓고선 밤에 들어가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불고기 300g만 줬답니다. 걔는 굶었다고 한 이야기였어요. 예전 시대 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자식 많이 먹이겠다는 건 동물의 본능입니다. 본인이 조절해야죠.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깬다는데 방해를 해? 그 사람은 잠시 접어두세요. 인생에 큰 도움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 불쾌하지 않습니다. 심심해하겠죠. 자, 네 번째, 꾸준하게 다시 해보는 주제 파악 및 점진적인 과부하. 저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n my pocket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노력한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칭찬해주고 싶죠. 근데 스스로에게 해주는 칭찬은 딱 한 번. 그래도 한 번 내 것이 된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벌었고 모았지만 원래 있었던 것 마냥 열심히 했어. 이딴 칭찬 안 합니다. 그냥 그래야 다음 목표까지 또 빨리 정진해서 갈 수 있고 셀프 칭찬함에 머무르는 시간은 또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잠시 숨 돌리고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돌진. 사람의 적응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최상위에서 살고 있죠.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평생 책상에서 앉아 살다가 죽도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것도 빠른 시간에 왔어. 그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결론은 사람의 몸은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 금세 적응을 하고 또 거기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나간다고 해도 이내에 적응을 해냅니다. 또 그렇다고 미친 듯이가 아니라 아주 꾸준히 조금씩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 못 맞추고 1업씩 해야 되는데 놈들 따라다니다가 가랭이 찢어져서 어쩌다가 3업이 됐다고 해도 다음날도 3업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터지는 거예요. 다치거나 나가 떨어지죠. 정리하자면 주제 파악은 아주 자주 해보고 득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랬던 것 마냥 위만 보고 달릴 것, 앞만 보고. 하지만 주제 파악한 만큼씩만 달릴 것. 오버하면 터집니다. 우리 몸은 절대 수직 상승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적응을 해내는 기간 동안 그 신체 기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시간 쪽에서 휴식과 리커버리까지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구간은 목표 지점의 85% 능선. 어떤 운동이든 가장 무서운 구간이 초반 한 달입니다. 그냥 막 발달하고 막 늘어요,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실력이 들면 발달의 속도가 아주 더뎌집니다. 더디다 못해 욕심보다 뒤처지면 오히려 능력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요. 제가 태어나서 해본 게임이라고는 레벨 올리는 게임 25년 전 디아블로 뿐이 없어서 그걸로 예를 들면 캐릭 4개가 있어요. 각자 다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죠. 4개 다 했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레벨 80까지는 맘먹으면 며칠이면 올려요.
근데 거기부터 경험치가 죽도록 안 오르다가 95 넘어가면 99까지 가는 과정이 아주 그냥 뭐 같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의 80%까지는 누구나 쉽게 갑니다. 겉에서 보면 다 선수예요. 옷 입고 다니는 뭐 보면. 근데 거기서부터 한 끗 차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한 끗이라고 하면 프로들은 화나죠. 그 한 끗을 위해 평생 바쳤거든요. 그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구상 2억분의 1 사나이, 효도로 아니면 평생 노력해야 돼요. 사실 그 2억분의 1 사나이도 그 뒤를 보면 엄청난 노력,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을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나머지 레벨을 올려줄 한 포인트씩을 더해서 노력하세요. 더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이제는 유연성, 가동성, 심폐지구력, 뭐 모자란 부위 운동 그것들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찾아내고 그걸 채워가세요. 그러면 어쩌면 진로까지 바꿀 만큼 엄청난 재능으로 성장할지도 모르거든요. 재능은 노력하는 자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그 무엇이든 꾸준히 기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보면 그 기록이 귀엽지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자, 6번째, 적어도 2년간 그 노력을 꾸준히 할 것.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와 이탈을 고려한 기간이며 이탈 시에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분명히 리셋이 될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초기화돼요. 자, 이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강연의 이유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목표를 대하는 자세를 조금은 무겁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요. 80% 이상으로 가는지 마는지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시작한다면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80%까지는 항상 가보셨으면 합니다. 하나 하고 잠깐 발 빼는 사람은 항상 시작만 하다가 인생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80%까지는 가보셔야 분명 배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목표의 80%는 아주 상대적인 겁니다. 나만의 100%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시고 늘 목표를 조금은 높고 무겁게 잡으세요. 8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력 안에서 적어도 2년을 버텨보세요. 그 2년을 채우지 못해서 경험치를 쌓아두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공장 초기화됩니다. 내 것이 되는 데는 적어도 무언가 하나에 있어서 2년은 걸려요. 그 2년은 수직 상승과 그리고 하락, 조정, 이탈 등을 고려한 꽤나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2년을 투자하세요. 남들은 모를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인생에 있어서 다음 목표들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또 이상한 말 했나? 어쨌든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운동 목표 잡아서 2년 동안 그 목표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